네, 스픽스와 스픽스대구가 함께 만드는 이슈탱크 플러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대구에서는 퀴어 축제를 놓고 공무원들과 대구시 공무원들과 경찰의 충돌이 있었고요. 그 이윽고 나서 대구시는 경찰로부터 홍준표 시장의 선거법 위반 관련한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혹시 홍준표 시장이 사면 초과에 몰린 것은 아닌지, 혹은 홍준표 시장이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어떤 조언을 좀 받아들여야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오늘 저희 스픽스에서 조언을 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슈탱크 플러스 전기현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조언을 하신다 그러니까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네, 조언할 수 있죠. 대구시를 위해서. 무자격자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할 수 있는 만큼은 조언해보자. 예. 아니 오늘 또 우리 방송 뒤에 보니까 그 DID 화면에 아주 주인공이 굉장히 아주 격정적인 모습으로 비슷합니다. 두 아니, 분 근데 많이 비슷해요. 왜 굳이 이런 표정을 캡처해서 갖고 왔는지는 좀 의도가 있는 건가요? 이 제작진들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이제 정치적 중량감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배윤경 PD가 홍 시장 확실하게 인지되도록 해보자. 네. 이제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선거법 위반 관련된 예. 수사와 네네. 또 윤석열 대통령과 정면 충돌하고 있다. 그래서 홍 시장이 엄청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예. 홍 시장에 대한 예. 이제 관심도 주목도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 제대로 한번 분석해 보면 역시 이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이해도를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뒤에 계신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극대노하셨던 네. 순간을 좀 소환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 제가 초반에 언급했던 그 공무원들의 행정대집행과 대구시 경찰 간의 어떤 갈등이었었죠. 이제 그 상황에 홍준표 시장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네. 그거 이제 법률적으로 좀 해석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하긴 해봤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대목을 한번 저희가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경찰이 공무원들을 막아서는 장면이 좀 낯설긴 한데 혹시 대구 경찰청장이랑 사전에 뭐 협의 같은 건 없으십니까? 수차례 협의를 했죠.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나는 경찰이 어떻게 법 해석을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판결문에 어떻게 점용허가 받지 않는 공공도로를 점거하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시위를 옹호하려고 버스 통행권은 제한하고 그 사이에 시위의 필수 부품도 아닌 트럭은 들어가게 길을 공무원들 밀어내고 길을 터주고 그게 무슨 경찰청장이 할 태도야. 그거는 나는 맞지 않죠. 문재인 시대의 경찰이라면 그래 했을 거예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런 불법 집회가 난무하는 시대가 끝났다 이 말이야. 굉장히 극대노하셨네요. 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는 장면입니다. 자, 일단 경찰청장이 저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자, 법 해석을 경찰이 왜 저런 식으로 하느냐? 예. 법 집행기관의 장한테 예. 법 해석을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면 경찰은 예. 법률과 지침에 따라서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예. 행위인데 네가 법 해석을 잘못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 좀 거슬리는 건 왜 홍 시장이 굳이 저런 말씀하시면서 태도야 반말이죠, 반말. 왜 저렇게 하죠? 저는 제가 거슬리는 게 언론에 대고 따지는 게 아니고 경찰청장한테 말을 놓는 것 같고 좀 더 나가면 대구 시민들 국민들한테 말을 놓는 것. 그래서 더 많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는 저런 장면이 있잖아요. 굳이 말을 놔야 하나. 그래서 둘 다 거슬린다. 아마 이제 그 주변에 대구시의 고위 공무원들이 쭉 눈에 보이더라고요. 뒤에도 있었고. 예. 저분들은 실제로 홍 시장의 저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를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맞은편에 지금 경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은 과연 동의를 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어쨌든 저 장면은 홍 시장이 경찰과 충돌을 하는 장면 중에서 네, 네. 충돌 이후에 지금 홍 시장이 본인의 이제 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고요. 네, 네, 실제로 그 자리에서 지금 경찰의 집회 허용 과정에서 이를 막았던 공무원 400명 있었지 않습니까? 대구시청 중구청 공무원은 또 경찰 수사를 받게 됐어요. 예. 왜냐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초유일이 벌어지죠. 자, 행정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이 충돌했는데 그 경찰의 법 집행을 공무원들이 막아가지고 네. 이 사람들이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가서 수사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정면 충돌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네. 어쨌든 저 일 때문에 홍 시장은 꼭 일주일 뒤에 대구 경찰로부터 본인이 압수수색을 받았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본인이 근무하는 대구시청이 대구시청.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이제 주장하는 상황으로 이르게 됐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태가 좀 커진 거잖아요. 네. 그 시간으로 돌려보면 저희 지난 이슈탱크 플러스를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이해를 충분히 하실 텐데 보통 우리가 집회나 시위 같은 게 있으면 그 버스 노선을 행정기관에서 조정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원활하게 집회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퀴어 축제가 뻔히 예상되는데 홍준표 시장은 버스 노선 조정도 없었고요. 그리고 법원은 집회 금지는 안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저기 공무원들을 끌고 와가지고 경찰과의 갈등을 일으키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압수수색이라는 게 벌어졌습니다. 네네. 이게 조금 오묘하거든요. 그래서 경찰의 선거법 관련된 수사의 연속선상에서 압수수색이 있었느냐 아니면 저 지금 퀴어 축제 충돌 있기 하루 전날 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거든요. 예. 이걸 홍 시장이 알고 그 다음 그렇죠, 날 맞아요. 의도적으로 경찰과 충돌하는 장면을 연출했을 수도 있겠구나. 네. 일반적으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만 워낙 정치 고수이시다 보니 고단수이시죠. 예. 그렇게 해서 오히려 경찰청장한테 의도적인 충돌을 통해서 압수수색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 아니냐라는 예. 이제 정치적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선거법 관련된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면서 압수수색이 된 것인데 우연의 일치처럼 저 충돌이 일어나고 예. 일주일 뒤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예. 그것이 결국 대구 경찰의 대통령실 내락 또는 묵인에 의한 정치적 압수수색이었다라는 이제 상상까지 예. 이어지고 있으니까 예. 홍 시장의 저 행동에는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예상에 날개를 좀 달아가지고 저희가 좀 확장을 시켜볼 그래요? 건데 시간을 더 많이 돌려봐야 됩니다. 자, 그 말씀은 결국 저게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수사와 관계없이 예.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것이 봉합이 되는 듯 했으나 강도가 점점점 심해지니까 더 이상 대통령실이 참을 수가 없다. 네. 홍준표 견제해야 되겠다. 예. 그러면 이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준석 있죠. 나경원 유승민 있고, 있죠. 나경원 있죠. 안철수도 있죠. 안철수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홍준표까지 그냥 끝내야 한다. 예. 이제 이런 이제 정치적 상상이 실제 현실로 일어나는 네. 그런 이제 정치적 측면의 예. 홍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의 예. 갈등 이런 것들을 좀 비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정을 저희가 해보면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실제 그런 시나리오가 작동이 됐다면 가정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장면들이 윤 대통령으로 하여금 대통령실로 하여금 홍준표 시장을 보면서 불편했을까? 뭐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100분 토론할 때요. 그렇죠. 저 누굽니까? 유시민 장관하고. 유시민 전 장관하고 말하면서 네. 대통령 초보 국민들이 뽑았는데 국민들이 감소해야지 그거 잘할 줄 알았느냐 이제 예. 이런 말은 실제로 대통령이 들으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두 가지를 잘못했어요. 하나는 네네. 대통령을 초보 정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 당선된 사람으로서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겠습니까? 예.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대통령이 잘하라고 기대하지 말고 너희들이 잘못 뽑았으니까 네네네. 대통령 그러고 인정하고 가야지 하면서 국민들까지 욕을 합니다. 네. 잘못 뽑았다고. 자, 이런 장면들이 결국 정치적으로 감정이 상당히 상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유시민 전 장관과 홍준표 시장의 백분 토론 장면을 저희가 좀 가져와 봤거든요. 네. 일단 한번 만나보시죠. 들어온 지 1년도 안 됐는 대통령이 이제 정치력이 없다. 그게 이제 국민들 일반적인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정치력이 없는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련한 정치력이 있는 사람은 다 제치고 정치력이 없는 대통령을 뽑았어요. 왜 그 탓을 하느냐요.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잘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정치 초보 대통령을 뽑아놔놓고 노련한 상김 정치와 같은 대화와 토론하고 타협하고 이런 식으로 해달라. 이 유장난도 그 넌센스라고. 저게 불편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직접 들어보니까. 다시 들어도 참 홍준표 시장답습니다. 저게 윤석열 대통령에 도움이 되는 말이에요. 아니면 유시민 전 장관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에요. 좀 더 나가면 네, 오로지 본인에게만 도움이 되려고 한 말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집권 여당의 도움도 대통령실에도 도움되지 않고 대통령을 초보 정치인이라고 폄훼하면서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이 감수하라 이렇게 했는데 네, 우리 박영식 앵커가 네,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네, 네, 백분 토론에 본인하고 경쟁했던 사람이 네, 광역자치단체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치의 경쟁자이기도 한 유시민 전 장관과 토론을 하면서 현직 대통령을 네. 저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 느낌이 어떠신가요? 아, 이거 뭐 미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 아, 저 뭐 너무하네. 그렇죠. 욕이라도 확 하고 싶지만 이거 MBC가 이래도 되는 거야? 이거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예. 또 MBC야? 막 이러고. MBC 욕하고 싶은데 홍준표 저건 더 하구나. 그렇죠. 뭐 이렇게 좀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통령도 정치인이면서 사람인지라 아무리 검사 출신 선배이지만 저렇게 하면은 저게 대해서 마음이 엄청 상했을 텐데 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게 했겠어요.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참모들이 예. 어떤 식으로든 저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기류가 만들어졌을 테고 예. 저게 자연스럽게 집권 여당 쪽으로 넘어가서 예. 이제 국힘의 김기현 대표조차도 예.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불편한 심정을 이제 여과 없이 드러내면서 사실상 홍준표 재치기 작전을 시작했다. 예.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 장면 말고도 뭐 물론 그 백분 토론이 나갔을 시기도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가 그렇게 잘 나오던 시기도 아니었고요. 뭐 물론 지금 시기도 잘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때도 그랬고 사실 더 활용점정을 찍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1주년 즈음에 대통령이 만나주지 않는 사람을 대구시청에서 직접 불러서 만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기억하시죠? 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그렇죠. 불러서 집권 1주년이니까 5월 뭐 9일 정도 그렇습니다. 됐겠죠. 네네네. 그때는 이제 이재명 당대표를 대구시장 예. 집무실로 불러서 예. 대통령이 차마 듣기가 어려운 이야기를 했다. 이제 그래서 백분 토론에서 나왔던 저 토론까지는 그래도 예. 좀 심하구나. 그럴 수 있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참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 네. 본격적으로 홍준표 시장을 네. 도저히 용서할 수 없겠다. 예. 그것도 취임 1년 되는 날, 돌잔치 하는 날, 네. 적군의 수장을 대구시장 집무실에 불러놓고 했던 대화를 보면 예. 아, 이제 완전히 선을 넘었다. 네. 이제 이런 느낌을 충분히 줄 수 있는 홍 시장의 발언이 나왔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이 장면이 가장 크게 대통령에게는 분노를 터트리게 만드는 뭐 백분 토론보다는 이게 더 컸을 거라는 생각은 많은 국민께서도 하셨을 겁니다. 뭐 일단 직접 만나보시죠. 모색기에 드리는 말씀인데 윤석열 정권이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이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남의 당 얘기를 대놓고 그러니까 하기가 좀 그걸 민주당에서 좀 도와주셔야지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민주당이 지금 거대 야당이 되어 있으니까 과거에는 대통령 권력이 80%였다면 지금은 국회 권력이 적어도 대통령 권력 못지않게 5대5 정도로 지금 국회 권력이 커져 버렸어요. 국힘당의 그 원로시니까 중앙당에도 조금 그런 말씀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당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말을 잘 안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당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좀 이야기하니까 상고음도 해촉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예. 아마 이제 저 장면이 핵심이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 저게 이제 집권 1주년 즈음에 두 사람이 만나서 저런 대화를 했다는 게 아마 용산에서는 아마 부글부글했을 겁니다. 저 장면 보고 나서. 다시 보니까 참 웃었기도 하고요. 참 정치라는 게 저렇게 냉혹한 것이구나라는 이제 또 현실적 좀 판단이 들기도 하고요. 당 대표를 옹졸하다 이런 표현. 그리고 윤석열 정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도 얘기하지 않고요. 네. 우리가 뭐 한 번씩 문재인 정권, 윤석열 정권 이렇게 평론가들이 쓰는 말이지만 현직 대구광역시장이 집권 여당의 상임 고문 출신이 윤석열 정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약간 하대하는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윤석열 약간 정부라고 그쵸. 이제 그런 단어를 쓰면서 예. 야당 대표와 앉아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실에 있다. 네.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참 이제 더 이상 나와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판단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저는 보고요. 예. 이재명 당대표가 사실 할 말이 없어가지고 너무 웃었고 놀라가지고 네. 참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저는 저 장면은 네. 그 당시 정치적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상당히 좋은 일을 이익을 보는 정치적 행동을 했다고 봤지만 예. 다른 한편으로는 이재명 당대표조차도 예. 홍 시장의 페이스에 말려설 수 있다. 예. 그래서 홍 시장의 자자찬 이런 정치를 이제 정말 여과 없이 예. 그대로 보여줬던 장면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단은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뭐 이제 현실에 대한 진단을 좀 해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찌 보면 사면 초과에 처한 것이 아니냐라고 저희가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말씀 중에 조금 찾아보니까 혹시나 저는 용산 쪽에서 시그널을 줬다라든지 여의도 쪽에 국민의힘 쪽에서 상임 고문 해촉한 게 4월 13일에 해촉을 했거든요. 그 해촉이 어느 정도 시그널이나 사인을 줬던 게 아니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홍준표 당신이 얘기하는 수위가 좀 높으니까 지금 우리 대통령이 불편해하니까 그거 좀 조용히 좀 하셔 하면서 상임 고문 해촉한 게 4월 13일인데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일들이 더 어떻게 보면 많이 벌어졌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해석하는 평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망하는 겁니까 이제? 아니 이제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자고요. 자,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요 절차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정치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오히려 그 부담을 넘어서서 공격을 하는 위치에 홍준표 시장이 있었을 경우에 예. 이 수사가 진행되는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생기잖아요. 예. 그냥 가만히 있는데 공격하면 보복이라고 할 것인데 이 수사가 활용될 수 있다고 보면 예. 대통령실은 오히려 강력하게 법과 원칙대로 집행을 해야 한다. 선거법 사건에. 이런 주문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것이 저는 작동되었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홍준표 시장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이전에 당대표 해촉 시점에 상임고문 해촉 상임고문 해촉 시점에 뭔가 좀 수그리고 있으면서 예. 협력적 좀 태도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이제 이게 선을 넘었다는 거죠. 그러면 선을 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 현재 권력이 미래 권력 또는 작은 권력에 제압을 해야 되죠. 예. 이 과정에서 이 선거법 사건이 저는 이용된 측면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자,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명확하게 대통령 홍준표조차도 예.
앞으로 총선이든 다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결론을 냈고 예. 그 확인을 여러 차례 홍준표 시장이 본인의 발언으로 이제 보여준 것이니 예. 정치적으로 사실상 결별 상태다. 이렇게 보고 지금은 힘싸움을 통해서 어느 한쪽이 살아남을지 죽을지 예. 지켜보는 일이 이제 정치적으로는 남아있다. 선거법 관련된 수사는 진행되지만 예. 정치적 사건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 상태에 돌입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공직 같은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 넘어가면 상실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저희가 사실 이슈 탱크 플러스라든지 정치권색 플러스에서 홍준표 시장 관련된 뭐 의혹들이라든지 시정 관련된 내용도 많이 다루면서 이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많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저희가 뭐 사실 뭐 율사 출신들이 아니어서 이것이 법리적으로 얼마나 가능한 영역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거 얼마든지 대통령이 보기에는 이거 충분히 가능했다 싶으면 올가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자, 스픽스 대구의 특종 보도에 의해서 네. 홍 시장이 대구TV라는 대구시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개인 홍보를 많이 했다. 그렇죠. 문제 제기했고 한 달 뒤에 대구참여연대가 고발을 했고 그것이 4개월 동안의 수사 과정을 통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자, 충분히 정치적으로도 활용될 만한 소재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홍 시장이 지금 이 상태에서 압수수색이라는 경찰의 행위를 통해서 네. 완전히 이제 큰 데미지를 입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홍 시장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아차, 큰일 났네. 이거 내가 지금 그 당선이 무효될 정도의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는 위기감과 동시에 네. 아예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과 전면전을 벌이는 수단.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시장으로서 공직 유지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 보복 프레임으로 가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과 전면전을 벌이면서 네. 이제 이런 기로에 서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심리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못 간다고 결론 이미 났을 거고. 왜냐하면 자, 지금 현재 수사를 통해서 압수수색까지 받았으니 정책 이제 굉장히 법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는 상태에서 정치적으로도 홍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맞짱 뜰 수 있는 처지가 안 되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사면초가의 상태에 몰려 있지만 예. 자,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경우에 홍 시장에서 정치적 이익이 더 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국민을 상대로 홍카콜라도 있으니까 나 막 가겠다라고 전면전을 벌일 수도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자, 이것은 이제 선택할 거예요. 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일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정치자금과 관련된 수사가 이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는 만들어지거나 이미 나와 있는 사실들이 수사의 전면으로 등장하는 소재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상황을 홍준표 시장이 제대로 관리를 못 하잖아요. 네. 그러면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네. 그리고 그 경우에는 총선을 임박한 시점에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 정부나 윤핵관이나 또는 집권 여당인 국힘에서 어쨌든 총선의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뭔가 홍 시장을 더욱더 압박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관리라는 표현을 해주셨습니다만 어좀 쉽게 얘기하면은 정권을 향한 선 넘는 대항을 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당분간. 그 관리라는 게. 못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그것이 생각합니다. 이익이 되면 확실히 안 하겠지만 네. 에라 모르겠다 전면전이다라고 하면서 갈등을 더 증폭을 시킵니다.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정치인 홍준표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맞짱 뜨면 네. 감옥 갈 각오를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영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쫄딱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선택지라는 것이 조절 가능한 선택지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최종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장면은 더 이상 대통령에 맞서서 무엇을 하기에는 홍 시장이 걸려있는 이 사안, 선거법 사안이 너무 큰 것인데 예. 과연 여기에서 홍 시장이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것이냐 아니면 다시 일어설 것인지 예. 과연 자신은 어떤 돌파구를 찾아서 지금 이 정치적 위기 상황을 자 돌파할 것인지 예. 이 정도로 가면 다음에 대구시장 출마도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대선 출마는
더더욱 어렵다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상 정계 은퇴의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점은 앞으로 홍 시장의 정치 행보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관찰해야 할 지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만약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정부 차원에서 정치 자금 관련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까지 짚어주셨죠. 예를 들자면 예를 그렇잖아요. 들자면요? 그 정치 자금이라고 지금 해버리면 예. 그런 것이 전혀 드러난 것이 없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혹시 개인 간의 금전 거래나 예, 이런 예. 문제가 있어가지고 돼 있다는 뭐 이런 소문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예, 예. 이런 것들이 전면화되면서 예. 혹시 그런 사건으로 이제 비화되었을 경우에 예. 뭐 지금 뭐 선거법 위반 여부다 과잉 홍보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 선거법 82조다 뭐 이런 것들이 아닌 이제 예. 훨씬 더 파괴력이 있는 예, 예. 이런 것들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 이런 추측을 제가 하는 이제 제 질문 드린 이유는 그 저희가 열심히 그 단독 보도했던 네. 대구시청 관련 유튜브 홍보물이 선거법을 위반한 거 아니냐, 위반 소지가 있다, 예. 충분히 이거 위험하다라고 지적했던 내용을 만약에 이제 그 법기술 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거를 공직 취소까지 나가기엔 조금 시쳇말로 짜치거나 아니면 좀 네. 약하다 싶어가지고 정치자금 관련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가능성을 혹시 제기한 건 아닌지 싶어가지고 여쭤본 거고요. 일단 좀 던져 놓읍시다. 저도 들은 이야기가 알겠습니다. 있으니까 그것을 알겠습니다. 우리가 단정적으로는 할 수는 없다고 저는 그리고 봅니다. 이제 이틀 전에 이런 얘기를 홍준표 시장이 했어요. 권력 눈치 보고 기며 사는 짓 하지 못한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본인을 비판했던 대구 지역 언론 보도를 반박하면서 나온 말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그 문장 안에 들어있는 뭐 오늘 어느 지역 언론은 대구가 왜 여태 비실됐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논조를 실었는데 내가 어디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권력 눈치 보고 기면서 사는 짓 못한다. 내가 경찰청 잘못했다. 내가 옳다. 근데 경찰청을 권력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대구지방경찰청에 대한 권력을 누가 소유하고 있죠, 그러면? 대통령이 뭐 다 관리하고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저는 이 워딩도 좀 오묘하네요. 자, 그래서 박영식 대통령님, 예, 예. 내 자꾸 때리니까 네. 네 자꾸 그냥 같이 죽을래. 예. 이렇게 해서 자폭해버리겠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예. 이런 것도 사실 전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큰 것이죠. 음. 예.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시장이 예. 갈등 관계를 정복시키면서 계속 확전 일로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홍 시장은 사업 처리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뭐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황이 올 수 있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 승리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보수진영 내의 분열인데 어떤 식으로든 봉합이 될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신호나 사인을 예. 나 권력 눈치 보고 안 산다. 예. 이 말은 한 번 더 건드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예. 결론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훈훈하게 조언으로 끝나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죠. 뭐 제가 이제 그러면. 홍준표 저희 시장께 시장직도 유지하면서 대구시장 재선도 또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뭐 대선 후보까지도 열어두는 아주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어드바이스. 지금 홍준표 시장에게 정치 컨설턴트로 한마디로 딱 선택을 제안드린다면 적당히 해라. 시정에 집중하라. 시정에 집중하고. 시정에 집중하라. 중앙정치보다는 대구 예. 시민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예. 이미 대선 후보로 뛰었고 또 예. 국민들은 대선 후보라고 다 알고 있으니 예. 지금은 정말 대구 시장의 시간이구나. 예. 시정 혁신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도시를 만들었네. 예. 역시 이분이 국가기행까지 하면 훨씬 더 좋겠네. 예. 라고 하면 예. 갈등도 안 생길 테고요. 국힘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네. 보수 정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예. 무엇보다도 본인의 정치적 미래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인데 왜 이런 선택을 하지 않고 예. 본인이 본인이 이렇게 늘 드러내놓고 자신을 중심에 세워놓고 자아자찬식 정치를 하면서 갈등을 키우고 국민들에게 짜증을 많이 주느냐. 네. 그것보다는 시정 집중을 진심으로 권유드리겠습니다.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뭐 제가 정치인들을 이제 크게 가끔 두 부류로 나누곤 하는데요. 뭐 이제 성과형 정치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고 이제 정책형 정치인들이 있을 법한데 제가 생각하는 홍준표 시장님은 뭐 해볼 만한 거 다 해본 분이신데 또 불구하고 아직 정책형 정치인 뭐 어떤 성과주의라기보다는 쌔바닥, 논객형 정치인이다. 쌔바닥. 쇠바닥은 혓바닥과 이제 말로 벌어먹고 사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정기한 평론가의 그런 충심 어린 제안과 조언을 못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권력 눈치 보고 기며 사는지 못해보다 더 센 워딩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 그렇게 판단하시고 저는 시정에 집중하는 홍준표 시장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쇳바닥은 충청도에서 쓰는 말입니까? 경상도에서 쇳바닥이라고 충청도는 혓바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요즘에 그 저기 개그맨 지상열 씨가 혓바닥을 그래? 쇳바닥으로 표현하시길래 제가 알겠습니다. 한번 차용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 표준어가 됐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슈 탱크 플러스 사면 초과에 놓일지 모를 홍준표 대구시장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전계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래머 좋아. 글래머 안 좋아? 좋아요. 글래머 좋아. 그때 그 글래머를 발랐으면 티가 안 났을 텐데. 농사하고 어릴 때 피부가 타요. 타면 아, 안 되죠. 그러면 이거 바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좋아요. 조건이 좋습니다. 그리고 품질은 제가 보증합니다. 많이 구입해 주시면 우리 스픽스가 힘을 갖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